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밀고 당기는 수많은 협상 끝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2달 만에 다시 만나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했는데 의외의 합의였습니다. 안보 분야는 대략 결론이 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만 관세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기 때문이죠. 극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문 형태의 문서가 공개된 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 있는 최지원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그동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가장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타결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건요. 오늘 오후 예정된 정상들 간의 특별 만찬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 프레스센터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찬장에 들어서면서 협의가 타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을 알렸다가 세부 조항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지 석 달 만입니다. 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현금 투자에 해당하는 2천억 달러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금융과 보증을 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더 장기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외환 위기 시에 금액 조정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명문화일 듯한데요. 한미회담 이후에 양 정상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궁금했는데 구체적으로 합의문 발표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대미 투자 리스크 방지 조항을 MOU에 명시했다 이런 점은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안을 공개하거나 또 양정상의 공통 발표 혹은 사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의 MOU 제정에는 국회 동의 등이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11월 내에는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도 그러나 한미 간 합의문이 없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가 추후 미국 정부와의 입장차로 결국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있죠. 김 실장은 기본적인 MOU 문안은 이미 돼 있다면서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 합의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미디어 센터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관세 협상 합의 내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는지 윤우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됩니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천억 달러는 10년간에 걸쳐 분할 투자합니다.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투자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조선업 협력은 기업이 주도하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 대신 우리가 요구해온 군납 조건을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일본, EU와 같은 15%로 낮아집니다. 또 미국이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의약품은 최애국 대우를,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 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쌀과 쇠고기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각 산업별 영향도 관심입니다.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가장 안도할 업종,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EU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타격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던 철강 업종, 고율 관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순우 기자가 희비를 알려드립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했습니다. 현대차는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업계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25% 품목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EU와 같은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5%가 유지되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속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 현대차, 기아는 지난 2분기에 1조 6천억 원의 관세 손실을 받고 지난 3분기엔 2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간 약 4조 원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도 관건입니다. 일본처럼 소급 적용될 경우 관세 인하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인데 대통령실은 정확한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00% 관세 압박을 받던 반도체, 의약업계도 한숨 돌렸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의약품 관세는 최애국 대우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항공기 부품과 목재, 복제약도 추가 관세 인하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관세율이 얹어진 철강 품목은 50%가 유지돼 철강업계의 시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대미 펀드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놓고도 한미 두 나라는 치열한 협상전을 벌여왔었죠. 한미 양국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펀드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했던 통화 스와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을 시작하면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알래스카 사업에 지금 저희가 무조건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정부는 대미 펀드 2천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즉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손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 양국이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200억 불을 투자하는 만큼 20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 만약 회수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측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요구했던 통화 스와프는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투자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내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초반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과 중국 잠수함까지 거론했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탓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협의 진전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방위 패키지 대가로 일본 수준의 핵연료 접근권을 요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또 두 정상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양국 모두 관세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단이 미국을 다녀왔고 막판 협상 뒤에도 쟁점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건지 신경희 기자가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이펙을 목전에 둔 지난주 미국을 찾아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또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흘 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제까지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타결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반전이 이뤄진 겁니다. 우리 협상팀은 일본과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며 연간 현금 투자 한도를 낮추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끈질긴 협상에 나선 김정관 장관을 강한 협상가라고 추켜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시아 순방 성과를 얻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간인 200억 불에서 타결된 것은 양측이 앞으로 협력을 생각을 해서 서로가 양보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금 190돈, 은 110돈이 들어가 제작 비용만 1억 3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신라 금관 모형을 전달하며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속보로 찾아내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합의 사실을 전하며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만족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만찬장으로 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회담이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We did a lot of different things. We had a great session. It's an honor.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항목에서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A lot was determined, very much determined, and we made our deal. We pretty much finalized a trade deal, and we discussed some other things hav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발빠르게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CNN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이번 순방이 수조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판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의 성공 여부를 전문가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까지만 해도 참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타결이
잖아요. 네. 근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2,000억은 현금, 1,500억은 이 조선 분야 투자로 정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번 협상 타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불에 관한 합의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만큼은 묻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25% 자동차의 경우에 25에서 15%로 그래도 조기에 네. 낮추는 건 우리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잡힌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 방식이 10년간 200억 달러씩 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150억 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도 좀 관철되고 미국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낮춘 거 보면은 서로 좀 윈윈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요번에 그 결과를 보고 제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로 네. 보이는 게 200억 달러가 물론 이제 10년 정도에 걸쳐서 2천억 달러 현찰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좀 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네. 당초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3,500억 불 중에 한 현찰 비중은 5% 안짝으로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출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에도 뭐 상한선을 거의 한 20% 정도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가 좀 벗어났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게 네. 생각보다는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게 통화 수합 같은 거를 무제한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뭐 그건 이번에 이제 전혀 뭐 반영이 안 돼서 예. 연준에서도 안 되고 또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외환 안정기금 같은 거에서 RN한테 해준 식으로 뭐 일정 부분 우리한테 해줘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매년 뭐 200억 불이라 하더라도 무지하게 큰 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뭐 외환 자산을 운용해서 뭐 이자 수입이 됐건 이런 거를 통해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이게 조달되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네.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위기 겪었던 네, 상황이 그렇죠.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안전판이 좀 네. 마련되는 게 확실하게 좋은데 지금 합의한 내용에도 통화 수합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외환 시장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 현찰 투자하는 비중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넣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뭐 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면은 뭐 통화 수합을 해주겠다라는 걸 명문화 해놓는 게 오히려 네. 좀 더 외환시장 참여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억 달러 지급 이제 상한선이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다만 좀 궁금한 게 200억 달러 상한 말하면서 약정 기한을 2029년 1월까지로 했단 말이죠. 근데 10년이면은 임기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아직 MOU나 이런 팩트 네. 이런 거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문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뭐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걸 바인딩하는 걸로 네. 구속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걸로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네. 뭐 급변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뭐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합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10년 뒤에 우리가 안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2천억 달러 기업이 부담할지 뭐 정부가 조달할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그럼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네. 했거든요. 특수목적법인 SPC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현찰을 출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다 투자할 건지 이런 사업자 선정이나 분야나 이런 네. 것들은 전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도 비슷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 조건을 얻어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명료하게 우리가 좀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 돈이 정부 돈이 됐건 뭐 기업 네. 돈이 됐건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 좀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팩트시트가 좀 나와 봐야 네네. 정확하게 알겠군요. 근데 수익 배분 5대5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낫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5대5는 이제 그 원금 회수할 때까지. 그럼 일본도 그럼 마찬가지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90대 10인데 미국이 90까지 가고 10까지 가고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얘기는 없는데 아직 아마 없죠. 우리도 유사하게 지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자, 그럼 일본과 비교했을 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 내용 자체만 보면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일본이 5,500억 불이라서 우리보다 이제 2,000억 불 정도가 많지만은 그 일본이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 한 2.5배 정도 되고 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무제한 통화 수입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더라도. 그리고 현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것만 놓고 보면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도 양쪽이 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하고 형식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제 수합 외환시장 안정 문제, 통화 수합 문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안전판이 약간은 우리가 좀 덜 마련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이 나와봐야 한번 다시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기업인들 앞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한국의 경제를 추켜 세웠습니다. 한미 관계를 부부에 비유하면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한국 도착 직후 가장 먼저 기업인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American friend and a close ally. The entire world should be inspired by all that you have achieved and they study you. 한미 관계가 마치 결혼한 사이같이 특별하다며 반도체와 조선업 등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협력은 6번이나 언급하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We're wedded and we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a special bond. In fact, the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I think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yards in the world, anywhere in the world. It's great. 트럼프는 약 45분 동안의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뚜렷이 했습니다.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자신의 고관세 정책을 옹호했고 현대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까다롭지만 뛰어난 협상가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내일 있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연설 말미엔 경주에 대한 감상을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And from Cleveland to right here in Gwangju. Nice place. Did I do good with that one? Did I do okay? Gwangju. Good, beautiful place, by the way.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백악관은 트럼프가 한국에 찬사를 보낸 대목을 따로 편집해 게재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러브콜을 보냈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직접 밝히며 만남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추후 대화 여지를 남겼고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의 온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불과 5시간 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을 서해상에서 발사해 7,800여 초 비행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했다며 세부 재원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일주일 만입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끝내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미사일로 응수한 셈입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We have President Xi is coming tomorrow,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이재명 대통령은 미북 대화 불발을 공식화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을 만나겠다 해 추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초밀착 동맹을 적극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형 선물을 대거 전달했고 폴짝 뛰거나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트럼프와 그 지지층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스카 미군 기지 장병들 앞에선 미일 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감싸며 친근감을 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엄지를 들어 올리며 화답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라는 소개엔 기뻐하면서 주먹을 번쩍 들고 점프하며 빙그르르 돌아보입니다. I have to say this,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Madam Prime Minister, please say a few words.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며 밀착 동맹을 과시했고 트럼프와 우정이 남달랐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골프 퍼터와 황금 골프공 등 맞춤형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そのことにより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世界で最も偉大な同盟になった日米同盟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てまいります。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는 열광했습니다. 마가 SNS 계정은 영상을 공개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기쁨에 차 점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 일본 국민은 축복받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도 안 돼 12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백악관도 미일 동맹의 황금기라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에이펙 기간 또 하나의 대형 이벤트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오랜 통상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게 이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주 미디어 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영 기자, 내일 미중 회담 그곳이 아니라 부산에서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곳 경주에서 90km 떨어진 김해 국제공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안 문제와 함께 내일 각각 귀국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오랫동안 통상전쟁을 벌여온 양국은 서로가 잃을 게 많은 상황인 만큼 내일 부산 회담에선 파국보다는 갈등 완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내일 부산 회담을 앞두고 나오는 메시지는 우호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 역시 회담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미중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통제 유예와 대두 수입 재개를, 미국은 관세 부과 보류와 펜타닐 관세 완화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 입항료 인하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완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안보 사안에 대해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내일 미중 정상은 김해 공항 안에 마련된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시설 안에 있어 보안과 경호에 적합한데 벌써부터 공항 주변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공군부대 주변 인도를 따라 철제 울타리가 쳐졌고 경찰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정문 앞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내일 미중 두 나라 정상은 이곳 부대 안에서 마련된 의전실인 나레마루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President Xi of China is coming tomorrow here, and we're going to be, I hope, making a deal.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deal. I think it'll be a good deal for both. 나레마루는 20년 전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때 해외 정상들의 의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군부대 안에 있어 보안과 경호가 용이한 데다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입국하는 시진핑 주석의 동선을 맞추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도 속속 입국하면서 김해공항의 보안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올랐습니다. 공항 보안 등급이 상향되면서 일반 승객들의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수화물 정밀 검색 비율이 20%로 오르고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도 1개로 제한됩니다. 항공기 탑승 전엔 모든 승객이 신발과 외투를 벗고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로는 날라와가지고 6시 비행기인데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주차하고 들어오는 편이에요. 또 에이펙이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김해공항 일대는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김해공항 일대에 5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며 부산 지역 전체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기 협상 과제로 넘어가는 데 있던 한미 간의 협상, 관세 안보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평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실이 관세 협상도 밝혔고 이 안보 관련 협상 결과도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크게 보면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어갔다는 부분은 시원한데 네. 지금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미국이 사실 한국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고 네. 우리도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3,500억 달러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 금액을 합의한 거를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분할 투자, 현금 투자 이게 좀 서로 맞섰는데 우리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8월 달에 정상회담에 비하면 우리 의지가 확실히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일시금으로 거의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억 불을 상한선으로 해가지고선 협상을 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안보 분야 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좀 풀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협상 전략입니까? 이례적이고 협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약간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없었다면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끄집어내서 아마 8월 달에 정상회담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린 얘기한 건데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명하면서 미측의 이해를 구하는데 나름대로의 우리의 협상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우리가 추적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예, 아마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로서 중국을 이렇게 언급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중국 방향에서 오는 거지 특정 국가를 언급한 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냈다고 보고요. 자칫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에 남아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긴 했어요. 합의를 했다. 근데 다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거기에 대한 합의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국방 당국 간에도 합의가 돼야 되고 미국은 또 에너지부가 원자력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무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해서 농축을 얻어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원료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고농축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원자력 잠수함 설계의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우리의 기술이 쌓이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보니까 에너지부라는 게 굉장히 힘이 강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또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부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협상 결과가 뭐 제대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지휘라든지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어떻게 된 걸로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 체계를 많이 사준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할 건데 네.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미가 함께 가는 그러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히 발표는 안 했죠? 그 네, 부분은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아마 11월 3, 4일 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니까 예. 그때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또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 저희가 내보냈습니다만 뭐 세계적인 빅 이벤트죠.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근데 미중 회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뭐 관세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 말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보도된 대로 아마 무난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측에서 정상회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은 히토류를 풀고 미국도 추가 관세를 낮추면서 네. 타협점을 찾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합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뭐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아주 팽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네.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고 시진핑 주석이 김해공항으로 오기 때문에 네. 영접을 하는 측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는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로 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피감기관을 상대로 축의금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고 최 위원장을 갑질 의혹으로 신고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국감이 끝나면 제대로 입장을 밝히겠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 자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딸 결혼식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질의 시간 7분 내내 최 위원장의 18가지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얼마든지 기관의 화환과 축의금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돈을 챙긴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같은 당 이상희 의원도 피감기관 증인 10여 명에게 일일이 청첩장과 축의금 전달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청첩장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고 안 냈습니다. 비서실에서 모바일로 받았습니다. 모바일로 받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원장 사퇴하셔야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질의 방해입니다. 이거는 회의를 방해하고 계신데요. 국정감사를 위원장이 혼사로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닌가? 국감장 밖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만 확인하여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직접 사퇴 문구를 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화환 갑질, 보도 갑질을 신고하겠다며 민주당의 약자 보호기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갑질 신고하러 왔습니다. 결국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최대의 화제 인물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국감에 나오냐 마냐를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재판, 인사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나오라고 했지만 여당은 스토킹 수준의 요구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거부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열릴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내란 국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장모, 처남까지 60명의 증인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 내란의 진행 과정을 따져 묻기 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김 실장과 남편까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재판에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공범의 변호인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왔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은 오전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 이거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사실상 질의 기회가 14분에 불과하다며 의혹 해소엔 턱도 없는 시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요. 비겁한 정권입니다. 내란 정권이었잖아요. 서미화 내란 당연히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운영위 전체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기관 증인만 채택한 채 3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집 한 채를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처음엔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처분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호가를 4억 원이나 높여 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호가를 낮추자 반나절 만에 집이 팔렸다는데 이것만 봐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용 130제곱미터형 두 채를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오늘 오전 이 원장의 아파트 한 채가 18억 원의 급매물로 나왔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곧바로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 매물이 19억에서 27억 원이었던 만큼 매수자는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넣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8억에 금매식 비슷하게 팔았거든요. 살라고 내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싸게 판다고 하니까 살 수가 있죠. 앞서 이 원장은 한 채는 자녀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을 자초했고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곧바로 매각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아파트가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억에 내놨어요. 한 달 만에 지금 그 동네 아파트가 4억이 오른 거예요. 금감원 관계자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의식한 듯 계약금 2억 원 전액을 코스피 ETF에 투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대법관을 한꺼번에 크게 늘릴 경우 법원이 정치권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깊이 있는 토론 없이 다수결 투표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1, 2년에 한두 명씩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특위가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튿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일주일 만에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2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의 정치권 예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 2년에 걸쳐 한두 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안은 1년에 3명씩 4년간 12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는 방식 등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고 다수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선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이후 여당의 소위 사법개혁안 추진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10월 29일 159명이 숨진 헬로윈 참사가 오늘로 3년이 됐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동 문명. 헬로윈 참사가 일어난 날짜에 맞춰 오전 10시 29분 사이렌이 울리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1분간 고개를 숙입니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헬로윈 참사 3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차원의 첫 추모 행사인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159분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159명은 159개의 이름이고 159개의 삶이며 159개의 꿈이었습니다. 보라색 재킷을 맞춰 입은 유가족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예쁜 가을에 아이들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가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이번 기억식에는 사건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로 경주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도 오늘 하루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던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가방에 넣어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유통시키려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폭발물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티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호텔을 나옵니다. 직원에게 손인사까지 건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후 해변가에서 누군가에게 가방을 건네는 남성.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그냥 들고 가만히 서 있어서 그냥 관광객인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30여 분 뒤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찾아가 가방을 건네받았는데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신고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가방에선 차봉지에 쌓인 필로폰 1.2kg이 발견됐습니다. 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8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건넨 남성을 제주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는데 무사증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거래나 유통 목적이 아니고 육지부로 이동하기 전에 경유, 배달 운반 체계에 전달하여 제주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3월부터 석 달간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역 물품 보관함에 5억 원이 넘는 돈을 넣어둔 보이스피싱범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한테서 뜯어낸 돈이었는데 보관함을 관리하던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물품 보관함 안에 물건을 넣은 뒤 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며칠 후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 보관한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다가와 여성을 둘러쌉니다. 지난 7월 서울역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20대 여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나흘간 보관했던 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5억 4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물품 보관함 관리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사람들 이제 없는 시간대에 이제 문을 열고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 물품보관소는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렇게 24시간 촬영되는 CCTV도 설치돼 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처음엔 서류를 챙기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윗선에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에 넣어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전기통신 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을 자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17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복도엔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놀란 입주민들은 잠옷 차림으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그냥 앞이 좀 잘 안 보일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좀 숨쉬기 어렵고.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은 차량에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계속해 뿜어져 나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부터 겁에 질린 여성까지 인근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상벨이 따로 울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비상벨을 눌러놓고 사람들 깨웠습니다. 직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시라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소방관 2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뒤 차량을 밖으로 빼내 수조에 담갔습니다. 열기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 전환 어려움이. 전기차 차주는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충전기를 연결해놨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과충전으로 불이 났는지 등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기차의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주로 20대였는데 조직폭력배처럼 행동 강령을 만들고 특수부대 출신 간부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컴퓨터 10여 대를 갖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한다 등의 문구가 떠 있습니다. 스스로를 MZ조폭이라 부른 투자 사기단의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을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한 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127명으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해외로 달아난 총책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다 문신이고 되게 젊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되게 많아졌고. 20대가 대부분인 조직은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만들고 특수부대 출신의 간부가 매주 한 번씩 교육도 했습니다. 집체교육 시에는 군대식 말투를 사용하며 조직원들이 행동 강령을 복창하도록 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젊은 남성들이 한 건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이들이 들이닥친 건 한 사무실. 직원들을 바닥에 꿇어앉힌 뒤 신분증을 빼앗고 폭력도 휘두릅니다. MZ조폭들이 한 투자 사기 조직의 사무실에서 떼강도 행각을 벌인 건데 경찰은 조직폭력배 11명은 물론 사기단 31명까지 일망타진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시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이 참석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정상 만찬 잘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정상 특별 만찬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캐나다, 호주 등 오늘 도착한 7개국 정상들이 모두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하여라고 건대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만찬장에 들어오면서 외신 기자의 질문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며 북한 관련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만찬장엔 영월 오골계와 경주 한우 등심, 지리산 캐비어 등 최고급 양식 코스 요리가 제공됐습니다.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 와이너리의 와인이 만찬주로 올랐습니다. 만찬 도중엔 한미일 외교장관이 자리를 빠져나와 약식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3국 외교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만날 예정이었지만 빠듯한 일정으로 무산됐다가 만찬 참석을 계기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경주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는 정상회의 못지않게 글로벌 경제 거물들이 모이는 CEO 서밋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류의 상징이죠. BTS의 RM이 연사로 등장했고 모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깜짝 발표도 예고돼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연단에 오르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행사장을 메운 글로벌 정상과 CEO들 앞에서 RM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investing in tomorrow's generations, think about culture as well as economics. Culture and art are a powerful force that moves hearts. 이번 에이펙 CEO 서밋에는 역대 가장 많은 1,7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쿠팡, 네이버, 두나무 등은 한국의 AI 기술을 소개하며 투자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또 많은 서비스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체험하는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던 미국 아마존과 프랑스 르노, 독일 지멘스 등 7개 글로벌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We'll be committing to invest $5 billion in additional AI infrastructure here in the country to help grow that technology.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을 협력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별도로 만나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엔비디아 젠슨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아 이재용 정의선 회장을 만납니다. 또 모레 특별 강연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대규모 협력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를 상징하는 K-푸드와 K-뷰티 기업들도 이번 에이펙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찾은 각국 사절단과 언론인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으며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 주인공들로 꾸며진 라면 푸드트럭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Ramen is very popular overseas right now. I like K-food a lot. Yeah, especially ramen. Yeah, I like the new soba flavor. 경품 행사를 마련한 치킨 푸드트럭 앞에선 희비가 교차합니다. Very fun, a lot of gift, and in Malaysia also we have Kyochon in Malaysia. Yes, I love spicy food, spicy, and also the soy garlic also is nice.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 인근에 마련된 K-푸드 스테이션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모인 K-푸드 스테이션 옆으로 지역사회 가게들도 모여 떡볶이와 식혜 등 우리 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등 행사장 내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빵은 한국의 매력을 담아 더욱 인기입니다. 황룡원에는 K-뷰티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AI로 피부를 진단하면 맞춤형 화장품을 로봇이 제작해줍니다. 300여 개의 이제 쉐이드를 가지고 맞춤형 파운데이션과 립 컬러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석 제조해주는 방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K-뷰티 혁신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에이펙엔 식품업체 29곳과 화장품업체 6곳이 협력사로 참여해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에이펙의 경제 효과를 7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는데 이 중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피살된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생전에 한국의 교회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고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방한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8월 한미 회담 직전에도 트럼프가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 숙청, 급습이란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암살당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생전 한국에서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One of the last messages I had with him was just a few days before his passing. I'm in South Korea. I have many concerns I want to share with you when I get back.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기 앞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커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만나면 이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비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녹화돼 현지 시간 28일 공개됐습니다. 2달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경주 회담을 앞두고도 미 행정부에서 한국 교회 문제를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첫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숙청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트럼프의 멘토로 알려진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종교 탄압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SK하이닉스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용 HBM을 비롯해 메모리 호황을 만났습니다. 세계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24조 4,400억 원, 영업이익 11조 3,800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의 사상 최고 실적을 바로 갈아치웠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HBM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이고 범용 메모리까지 잘 팔린 덕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에다 반도체 회사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범용 반도체, D램과 낸드 가격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내년도 HBM과 D램 물량은 이미 완판됐습니다. 일반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은 26년에 대한 선구매 PO까지 발행하면서 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올해 3분기 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승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응용 분야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메모리들이 같이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주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만 7% 넘게 뛰었고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회복하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1,06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0%씩 성장하며 반도체 초호황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I am Commodore Perry of the United States Navy. I come in friendship, bearing a letter from President Fillmore to be delivered directly to the Emperor of Japan. 1853년 페리 제독이 검은 배를 타고 일본에 왔을 때 도쿠가와 막부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쇠국, 그게 살 길이라 믿었습니다. The shogun's opponents overthrew the Tokugawa elite. Japan prospered under the Meiji Emperor. 하지만 사무라이들이 결단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청나라를 꺾고 러시아를 이기며 아시아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 atomic bombs dropped on Nagasaki and Hiroshima proved decisive in ending the Japanese war effort. 미국에 패전한 일본, 놀랍게도 원자탄을 떨어뜨린 적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괴팍스러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찰떡궁합이기도 합니다. Anything I can do to help Japan, we will b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미일 황금 시대를 선언한 양국 정상은 미국의 원자력 항모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올랐습니다. 급의 갑판엔 힘을 통한 평화라고 쓰여 있었다는데 강한 일본을 외쳐온 다카이치는 평화는 말이 아닌 결의와 행동으로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군국화가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북핵이 불안합니다. 일본이 일찌감치 5,500억 달러를 약속한 건 나름 계산이 서설 겁니다. 정의보다 생존이 먼저란 걸 깨달은 거죠.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모든 국가는 생존을 걱정하고 그 걱정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규칙보다 힘이, 명분보다 실리가 앞섭니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강대국 정치의 무대 위에서 제대로 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10월 2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동맹의 값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를 끝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 포근했는데요. 에이펙 일정이 진행되는 경주는 토요일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구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제주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특집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